안녕하세요. 고3 학부모님들의 런닝메이트 핫쌤엄마TV의 핫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2월도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그래도 우리 고3 학부모님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만 하겠어요? 사실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상은 두렵기도 하지만 조금 알게 되면 두려움이 약간 설렘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중학교 이상의 학교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고 고3 입시 공부는 학부모님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일주일 후에 우리 아이들은 고3이 될 것이고 내신 준비하랴, 수행평가 준비하랴, 수능 준비하랴 정신없이 바빠지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조금만 도와주자고요. 제가 5년 전에 6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올해 고3이 되어서 어떻게 제 유튜브를 알고 들어와서 안부글도 남겼더라고요. 올해 고3이 된 저의 제자들과 학부모님들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고3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대입 전형 입시 용어 2탄은 첫째, 전형 요소, 둘째, 모집 단위, 셋째, 단계별 전형과 일괄 합산 전형이에요. 이 용어까지만 아시면 입시 기초는 뗀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째, 전형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전형 요소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도구예요. 가령 예를 들면 학생부, 면접, 수능, 논술, 서류, 실기 등이 있어요. 이 중 가장 중요한 학생부에 대해서는 3월달 주제로 다뤄드리려고 해요. 면접과 수능에 대해서도 차차 필요한 시기별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둘째, 모집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모집 단위는 학과 또는 학부 등 대학에서 선발하는 모집 집단의 단위예요. 대학의 모집 단위는 학과가 될 수도 있고 학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계열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수시 원서를 낸 곳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서울대 산업공학과,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고려대 컴퓨터학과, 고려대 데이터과학과는 학과 모집으로 몇십 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카이스트는 무학과로 700여 명을, 포항공대 포스텍은 무은지학부로 300명을 통으로 뽑아요. 이 두 개 학교는 1학년 때 전공이나 학과를 정하지 않고 1학년 때 공통 수업을 받으며 과에 대한 탐색기를 가진 후에 2학년 때 자신이 전공할 학과를 정해요. 그러니 학과 모집 인원은 학부 모집보다 인원수가 적어 보이는 거예요. 성균관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아이가 수시 원서 쓸 대학 6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대해서 일일이 들어가 보는 것도 사실 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부모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 발표는 대체로 5월쯤에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는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은 2월이니까 작년 수시 모집 요강만 올라와 있을 거예요. 셋째, 단계별 전형과 일괄 합산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단계별 전형은 전형 요소를 단계별로 배점을 달리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아이들이 한 대학교에 지원을 하면 그 아이들을 모두 면접 보려면 대학에서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 학생부와 자소서라는 서류를 보고 아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보통 합격자의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아이들은 탈락시켜 버리는 거죠. 1차에 서류 통과가 발표가 나면 아이는 그 학교 면접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지원한 학교 중에는 카이스트 학추 전형, 포항공대 일반 전형, 연대 면접형, 연대 활동 우수형, 고대 학추 전형, 고대 계열 적합형 전형이 모두 단계별 전형이었어요. 아이는 카이스트 학추 전형 1차에서 떨어지고 나머지 전형들은 모두 1차에서 다 붙어서 면접을 준비했어요. 최종 합격자는 보통 1차 서류 점수 70점에 면접 점수 30점을 더해서 높은 순서대로 뽑히는 거지요. 1차 서류 점수도 최종 점수에 들어가기에 1차 서류 점수가 낮으면 면접을 엄청 잘 봐도 떨어질 수가 있고 1차 서류 점수가 높으면 면접을 살짝 못 봐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는 운도 좀 있어줘야 하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북 자사고 전교 1등도 떨어질 수 있고 강남 일반고 전교 1등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일괄 합산 전형이 있어요. 일괄 합산 전형은 모든 전형 요소를 한꺼번에 합산하여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 그래요. 1차 통과 합격 발표 없이 한 번에 아이를 뽑는 거예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한 교실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문제를 풀게 하면 되니까 가능하겠죠? 저희 아이가 지원했던 서울대 직균 전형, 즉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서 예외적으로 일괄 합산 전형이었어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자신이 원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을 적용해요. 서류 심사를 해서 면접으로 만나고 싶은 아이들만 남기고 대학에서 관심 없는 아이들은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산업공학과에서는 수시로 지역균형 전형으로 7명을 뽑았고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는 13명 이렇게 총 20명을 뽑았어요. 정말 적게 뽑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그 대학에 들어갈지는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해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아무나 지원을 못해요. 아이 학교에서 전교 1등, 2등권이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전교 1등과 2등이 유불리를 따져봐서 지역균형 전형을 안 쓰고 일반 전형으로 가겠다고 하면 3등, 4등한테도 기회가 갈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일반고는 전교 1등, 2등이 내신이 거의 1.0에 수렴하기 때문에 지역균형을 쓰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내신이 1.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직용 카드를 버리고 일반 전형으로 응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는 자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용 카드를 버리지 못했는데 일반 전형으로 써볼 걸 하는 약간 아쉬움이 남았어요. 하여튼 서울대 지역균형은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이에요.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아이들만 지원하니 모두 면접을 보고 거기 대학교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겠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전형 요소는 학생부, 면접, 수능, 논술, 서류, 실기 등과 같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평가 도구예요. 둘째, 모집 단위는 학과나 학부 등 대학 내에서 선발하는 그 집단위 단위에서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5월쯤 각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모집 요강이 이제 올라와 올 거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셋째, 단계별 전형은 전형 요소를 단계별로 배점을 달리하여 1차에서 한번 아이를 걸러낸 후 2차에서 면접을 보고 선발하는 방식이고
일괄 합산 전형은 모든 전형 요소를 한꺼번에 합산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앞으로 힘을 내서 꾸준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글도 달아드리고 있답니다. 그럼 다음 3월 달에는 우리 고3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학생부와 입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